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공식 티저 단 30초짜리인데 전 세계 팬들 다 뒤집어졌죠. 그 짧은 장면 속에 떡밥 그리고 떡밥 오늘은 그걸 다 뜯어보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에 왜 이렇게 모두가 열광했을까요? 단순한 예고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즌1에서 미처 풀리지 않았던 떡밥, 시즌2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설정, 그리고 시즌3에서 드디어 회수될지도 모를 복선들까지 장면 하나하나가 스포일러일 정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영상입니다. 관 속에서 눈뜨는 성기훈, 빨간 공과 파란 공, 미로 같은 공과 그리고 마지막에 들리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까지 이게 예고편인가 본편인가 싶을 정도였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장면들이 각각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떡밥을 회수하려는 건지, 혹은 어떤 새로운 판을 짜려는 건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티저 영상 속 장면 하나하나 분석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1. 관에서 부활한 성기훈. 영상의 첫 장면, 핑크 가드들이 시체형 관을 들고 들어옵니다. 관 위엔 리본 대신 무언가 기괴한 표식이 적혀있고 장송곡 대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불쾌한 위트가 묻어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연출 이상의 상징을 담고 있죠.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피범벅이 된 성기훈이 등장합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던 그는 서서히 눈을 뜨며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마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듯한 연출이죠. 이건 정말 단순한 연출이 아닙니다. 시즌2의 마지막에서 그는 프론트맨과 병정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런데 시즌3에서 이렇게 관 속에서 등장한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 기훈이 뭔가에 속아서 강제로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된 시나리오. 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일종의 수용소 이송 방식이었을 수도 있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관에 실려왔고 눈을 뜬 지금이 게임 시작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훈이 스스로 침투를 위해 죽은 척하고 관에 들어간 척 연기했다는 설. 프론트맨의 조직 내부를 파괴하거나 VIP 시스템의 심장을 겨냥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일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시즌2 후반의 기훈은 조직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묘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강력한 떡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 조작. 기훈이 기억을 잃고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설정이라면 프론트맨이 그를 실험체로 삼아 기억을 지우고 행동을 관찰하는 심리 실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인간 자체를 리셋시켜 사회적 역할을 주입시키는 극단적 컨트롤 실험이라는 새로운 층의 공포를 암시합니다. 관에서 눈을 뜬 기훈은 이제 이전의 기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기억을 잃은 기훈, 본능만으로 살아남으려는 인간, 조직이 만든 새로운 인형. 이게 바로 시즌3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기훈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장면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시즌3의 전체 흐름을 암시하는 열쇠입니다. 부활한 기훈이 맞긴 맞는데 그게 우리가 알던 기훈일지 조직의 새로운 실험체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 이 장면 하나로 오징어 게임 시즌3는 더 이상 같은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빨간 공 vs 파란 공 팀이 아니라 진영이다. 이번엔 티저의 두 번째 주요 장면입니다.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뽑는 두 개의 색상, 빨간색과 파란색 공. 이건 시즌1에서 공유가 딱지치기를 제안하면서 던졌던 질문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색을 고르시겠어요? 시즌1에서는 그저 종이 딱지의 색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게임의 구조와 역할을 결정짓는 상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역할 분담입니다. 공의 색상에 따라 참가자의 게임 내 역할이 정해진다. 빨간 공을 뽑으면 침투자, 파란 공은 방어자, 혹은 반대로 빨간 공은 가드의 역할, 파란 공은 플레이어? 여기서 흥미로운 건 기존의 참가자 vs 가드 구도가 이제 혼합형 대결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참가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진영, 서로 다른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얽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생존 게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심리전, 정보전, 배신의 게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이 색깔 시스템은 참가자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무작위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운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오징어 게임의 철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죠. 이와 동시에 색의 상징성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빨간색은 공격성, 통제, 위험을, 파란색은 안정감, 수동성, 신뢰를 상징합니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이 색을 대비시켰다면 각 진영의 성향이나 게임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빨간 팀은 더 적극적인 전투형 게임을, 파란 팀은 탈출형, 방어형 게임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각 팀에 특정한 도덕적 시험이 주어지고 선택에 따라 팀 내부가 무너지거나 강화되는 구조일 수도 있죠. 이런 구조는 단순한 개인 서바이벌이 아닌 팀플레이의 확장, 나아가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직을 형성하고
누군가를 믿고 배신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결국 빨간 공과 파란 공은 단순한 아이템이 아니라 시즌3의 핵심 구조를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게임은 더 이상 나 혼자 잘 살아남기가 아니라 너와 나, 우리는 같은 팀인가? 를 묻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3. 미로형 게임장 심리전의 시작. 세 번째로 주목할 장면은 미로처럼 구성된 게임장입니다. 참가자들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이 복잡한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며 서로를 마주치고 긴장감은 순식간에 극에 달합니다. 이 미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극한의 심리전을 유도하는 구조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징어 게임이 일렬로 줄 세운 후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시즌3는 참가자들을 고립시키고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미로는 시야를 가리고 누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불신이라는 감정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로라는 설정 자체가 게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라는 미션이 아닌 미로 안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실험이란 거죠. 누군가는 먼저 움직이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숨어서 상황을 파악하려 하며 누군가는 먼저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참가자들 간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물리적 충돌 이전에 심리적 충돌부터 시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동맹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자기 본능에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미로 구조가 관객에게도 혼란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도 어디가 출구인지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몰입하게 되죠. 시즌3는 시청자마저도 미로 속에 가둬버리는 메타적 연출을 의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로는 선택과 결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지 버릴지 앞장설지 뒤따를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선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과정 자체가 시즌3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미로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 시험장이며 더 나아가 인간 내면의 구조를 형상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1이 구조화된 룰 속의 절망이었다면 시즌3는 룰조차 없는 불확실성 속의 광기입니다. 그리고 그 광기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혹은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4. 준호와 노을 이중 침투? 이번 티저 영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황준호, 이하준과 노을, 박규영. 시즌2에서 각각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게임에 접근했던 두 인물이 시즌3에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준호. 시즌1에서 프론트맨의 동생이자 경찰로 잠입했던 그는 시즌2에서 살아 돌아와 다시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도청과 잠입이 아닌 이제는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와해 작전의 리더처럼 보입니다. 2년 전의 생존 이후 그는 구조적 접근, 즉 게임 시스템의 기원과 뿌리를 조사하며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갔다는 떡밥이 많았죠. 그리고 노을. 시즌2에선 핑크 가드 중 유일하게 장기 밀매에 반대하고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던 요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조직 내부에 침투해버렸습니다. 핑크 가드 복장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과 행동은 뭔가 다릅니다. 즉, 프론트맨의 명령을 따르는 요원이 아니라 내부 반란 세력 또는 레지스탕스의 스파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둘이 각자의 방식으로 오징어 게임의 심장부를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즌3의 큰 축은 단순한 게임 생존이 아니라 조직 내부 붕괴와 폭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암시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이 협력하는 장면이 예고편에는 없다는 점. 즉,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기 다른 작전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교차하거나 혹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들의 등장은 시청자에게 게임 외부의 시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가자의 눈으로만 게임을 보지 않습니다. 조직을 해체하려는 자,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려는 자의 시선까지 갖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즌3는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의 서바이벌이 아니라 그 서바이벌을 설계한 자들을 향한 역습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준호는 게임 시스템의 약점을 찾고 있고 노을은 내부에서 신뢰를 얻으며 정보를 캐고 있는 중. 둘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는 순간 시즌3는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폭로와 붕괴의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5.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충격적 복선. 티저 말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임산부인 준이조유리가 어두운 방 안에 앉아있고 그 앞에서 들려오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이건 단순한 감정 장면이 아닙니다. 시즌3 전체의 방향성과 테마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복선이죠. 오징어 게임이 지금까지 다뤄온 주제는 생존, 배신, 인간의 본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생명이라는 주제가 강하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죽고 사는 싸움이 아니라 살려야 할 존재가 생긴 거죠. 그것도 갓 태어난 아이. 그 앞에 놓인 윤리적 선택은
지금까지의 어느 게임보다 무겁고 잔혹합니다. 생명 vs 상금, 윤리 vs 생존, 엄마가 되려는 자 vs 게임을 멈추려는 자. 이 극단적인 갈등의 한가운데에 바로 준이가 있습니다. 시즌2에서 명기와의 갈등, 임신 사실 공개, 생존 게임 중 유산 위기까지 겪으며 깊은 서사를 쌓아온 인물이죠. 시즌3에선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게임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인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단순한 사운드 이펙트가 아닙니다. 제작진이 일부러 말미에 배치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게임은 참가자 개인의 생존만을 다뤘다며 이제는 그 생존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모하게 됩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태어날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시청자에게도 심리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아기의 존재 자체가 게임의 변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VIP 혹은 조직이 이 아기의 존재를 알고 있고 아예 게임의 한 요소로 활용하려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누군가를 희생하라는 식의 게임 규칙이 도입될 수도 있겠죠. 결국 준이는 시즌3에서 윤리의 최전선에 선 인물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게임의 판을 뒤엎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저에선 단 몇 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여우는 모든 장면을 압도했습니다. 시즌3가 단순한 데스게임이 아니라 윤리적 실험이자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을 건드리는 드라마가 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 바로 이 장면이 그걸 보여줍니다. 결론, 시즌3는 진짜로 다르다. 오징어 게임 시즌3는 단순한 데스게임이 아닙니다. 티저 속 짧은 장면만으로도 드러나는 변화의 폭이 엄청나죠. 색깔로 나뉜 진영 구조, 미로를 통한 심리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윤리적 시험까지. 여기에 부활한 성기훈의 행보와 프론트맨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까지 겹치며 이번 시즌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해체와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시즌3는 기존 떡밥을 회수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판을 예고합니다. 이건 진짜 새로운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기훈이 다시 게임장에 들어간 이후 공의 색이 뜻하는 진짜 의미, 그리고 준이와 그 아기의 운명까지. 이번 시즌은 진짜 다를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뇌피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더 센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